안녕하세요. 서울 픽업트럭입니다. 오늘은 출근은 아니고요. 친구 잠깐 저녁에 만나서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영상 편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친구인데 그냥 이것저것 좀 떠들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떠들다가 보니까 좀 재밌어졌어요. 사실 40대 아저씨들 둘이서 만나갖고 제가 아주 어릴 때 국민학교 시절 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서로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제가 유튜브 시작했다는 얘기를 그 친구한테 쓱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좀 재밌는 거 같이 좀 해볼래? 라고 얘기했더니 일단 만나자고 그래서 오늘 만나서 그냥 오랜만에 폭풍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아저씨들끼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되게 어렸던 시절도 봤고 재밌는 일로 막 여기저기서 불려다니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 공연했을 때가 저는 제일 좋았거든요. 되게 재밌는 작품들에서 재밌는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하는 뮤지컬 배우였는데, 제가 한때는 너무 그 작품들 중에 좋았던 작품들이 있어서 저희 회사 조직원분들 다 모시고 정말 거짓말 조금 거짓말 아예 안 보태고 한 10번 정도 공연을 본 것 같아요. 마지막 공연까지도 막 다 가서 보고 노래를 외우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품명을 말해도 되나? 그 공연으로 올려졌으면 좋겠는 하는 작품인데 나라라 박씨라는 뮤지컬이었어요. 공연계, 연극 무대에 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가족이 아프고 연인과 헤어지고 그래도 공연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하러 간다, 공연을 올리러 간다, 나는 무대 위에서 그 배역을 소화한다, 약간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광고대 행사를 다녔었을 때였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프로젝트 온에어를 맞춰야 되는 그 일정의 사명감,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공감이 돼서 그 작품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배경은 연극인들 무대에서 하는 그 희극인들을 위한 그 소재였지만, 각자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감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출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의 작가랑 이제 스태프들이 고민하셨겠지만, 보통 공연은 대학로의 연극 무대나 이런 소극장 공연들은 월요일 날 쉬어요. 주말에 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말에 공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보통 월요일 날 쉬는데, 그 공연은 월요일 날 공연을 하고 다른 날 쉬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쉬는 희극인들, 무대인들을 와서 볼 수 있게 하려고 월요일 날도 공연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디테일한 인사이트와 센스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공연이에요. 네. 갑자기 이 친구를 만났더니 거의 한 15년도 더 된 그 공연이 자꾸 떠오르네요. 제가 소극장 공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었겠지만 이제 뮤지컬 빨레를 그것도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네. 다양한 공연을 많이 보진 않았었는데 이제 무대를 하는 친구들, 공연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서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만났었던 친구도 저한테 되게 많은 공연들을 추천해주고, 저도 공연 보러 가고 싶으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라인업이 어때? 이런 사람들이랑 갈 건데 어때? 이러면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진짜 많이 못 갔고, 마지막 소극장 공연은 그것도 한 2년, 3년 된 것 같네요. 물론 그 사이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연을 보거나 몇 번 있긴 있었네요. 근데 제가 정말 푹 빠져서 공연을 막 몰입해서 봤었던 걸로 따지면 한 2년 된 것 같네요. 저는 대극장 공연보다 소극장 공연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대극장 공연은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스케일도 크고 막 이렇지만, 객석과 호흡하고 이런 느낌에서는 소극장에 저는 너무 압도되게 몰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소극장 공연, 특히 소극장 뮤지컬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고, 요즘에 밴드가 되게 붐이었잖아요. 작년부터 실리카겔이라든지 루시라든지 되게 많은 팀들이, 옛날에는 막 아이돌을 되게 좋아했었던 젊은 세대 문화가 있었다면 어느 순간 밴드로 되게 많이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 밴드가 주는 그 라이브, 아이돌도 라이브 할 수 있고 다른 가수들도 라이브 할 수 있지만, 그 밴드의 합주와 거기서 주는 그 모른 다른 온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예전엔 소수였어요. 흔히 이제 인디 밴드, 홍대 밴드들이라고 말했던 그 크라잉넛 때부터 시작했었던 뭐 그 전도 있었지만 당연히 그 밴드들의 그 문화가 이제는 되게 힙한 문화로 되면서 대중화됐던 것 같아요. 매 모든 공연이 항상 달랐던 것 같고 변수와 현장의 적응과 그 상황에 맞는 그 변칙들이 점점 많아져서 계속 공연을 쫓아다니고 보는 재미가 다른 K-팝 아이돌들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었던 요소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요소를. 제가 마마무도 뭐 막 노래를 막 다 외울 정도로 막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너무 멋있는 걸그룹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떤 곡인지 제가 명확히 기억하지는 않는데 곡마다 오프닝을 되게 애드립으로 되게 재밌게 풀어갔었던 시즌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점점 밴드의 매력적인 모습들과 K-팝 매력적인 모습들이 되게 닿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잡설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나는 지금 요즘 뭐에 빠져 있지? 뭐에 몰입해 있지? 이를 생각해 보면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속상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난 왜 이렇게 열정이 떨어졌나? 아니면 나이가 좀 들어가는 건가? 아닌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진짜 한때는 밴드들을 너무 좋아했기도 했었고 야구에서 두산 경기를 무조건 시즌에 10경기 이상은 보러 간 적도 있었고 뭐 그 시기마다 되게 제가 몰입하고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40대가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옅어져서 좀 속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핑계지만 네. 너무 풍족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풍족하다는 게 막 엄청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안정적인 삶인가? 별핍이 너무 없나? 배부른 소리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는 뭐 영화 한 편을 봐도 정말 너무 즐겁고 좋았는데 지금은 OTT 하나만 구독해도 영화가 셀 수 없이 많고 스크롤만 내리다 끝날 정도로 쏟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 어떤 거 하나를 되게 간절히 기다려서 보는 듯한 그런 경험들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컨텐츠의 풍요 또는 먹는 것들에 대한 풍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뭐 하나를 되게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감정들이 되게 빨리 식거나 사라지거나 갖기가 어려워진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오마카세 물론 제가 음식을 엄청 좋아하거나 미식가거나 혀가 정말 예민해서 막 그런 사람은 진짜 아니거든요. 저는 일주일 내내 빅맥만 먹으라고 하면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마카세가 막 한때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오마카세가 일부러 피한 건 아니지만 물론 비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무리해서라도 몇 번 가볼 수 있었을 텐데 작년에 처음으로 가봤던 것 같아요. 다른 팀에서 회식할 때 절 껴줘갖고 그때 이제 같이 가서 먹었었는데 그때 너무 신이 나고 좋았어요. 그 막 한 점 한 점이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 뭐 이걸 왜 추천해 주셨을까, 막 이런 느낌? 저 때는 그게 약간 심야식당 만화책을 보면서 메뉴판에 없는 오늘 되는 메뉴, 오늘 갖고 있는 재료로 그냥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저는 오히려 낭만과 감성과 신남? 요즘으로 말하는 도파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마카세 그 처음 했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안 가게 되긴 해요. 본능적으로 또 여기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이 하나하나의 그 감사와 신남과 설레임이 또 사라질까봐 아끼는 것 같기도 해요. 인스타나 뭐 SNS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이 소중하고 특별한 이 경험이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되게 하찮은 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 감성,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아끼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상한 아저씨의 낭만일지 로망일지 주책일지 고집일지 아니면 정말 구태 같은 걸지 오늘은 일요일 밤입니다. 내일이면 다시 출근을 하고 또 한 주가 시작인데 제 개인적인 스케줄로 4월, 5월이 너무 출장도 많고 엄청 바쁜 일정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바쁠 때 잠깐 생기는 여유와 딴짓과 만남과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기대도 돼요. 예전에 워커홀릭이라는 이유로 되게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핀잔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저는 후회는 없어요. 그냥 그 몰입해서 질주하던 그 시기가 저는 지금도 너무 소중하고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고
롱폼 만드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롱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제미나이한테 올려서 이 영상 중에 사람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숏폼이 있다면 좀 추천해 줄래? 라고 몇 개 뽑아 주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편집해서 좀 올리는 편인데, 롱폼은 영상 편집 진짜 하나도 모르고 잘 모르는 저한테는 본 거는 있는데 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대충 하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쏟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막 한두 시간씩, 한 시간 넘기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한두 시간씩 계속 붙잡고 있는 저를 보면서 스스로 답답하면서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고 싶었던 얘기는 롱폼 만들기 진짜 힘들어요. 잘 만들면서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도 스스로 좀 떳떳하기라도 할 텐데, 잘 만들지도 못하고 잘 찍지도 못하고 준비해서 기획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저는 올린다라는 거에 스스로 큰 위안을, 만족,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구독자가 200명이 됐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봐주시고 구독자에게 감사하고 막 이랬던 그 채널주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 자고 일어났을 때 3명 4명 늘어나 있을 때 이 뭐랄까 감사함, 신남, 요즘 좀 좋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진짜 너무 주위에서 감사를 못 느꼈음을 반성하며 깨달으며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9시 20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와, 아파트 이 다리 위에서 아파트 이 창문 안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집안이 다 보여서 약간 개인 사생활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하겠지만 이 광경을 홍콩에서 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되게 갑자기 이 서울 한복판인데 되게 홍콩에서 본 야경 같은 느낌. 멋있네요. 말이 샜지만 다시 돌아오면 이제 집에 도착하면 9시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씻고 내일 출근 준비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사실 약속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카메라를 언제 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1개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꾸준히 올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한 주 잘 보내시고, 이런 시기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럼 이만 자율주행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 픽업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나야 작은 간판